어느 날 갑자기 흘러나온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의 노래에 저는 90세의 나이에 참을 수 없는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양로원에서 열린 세계 음악 감상회. 평범한 일상이 순식간에 70년 전 기억의 소용돌이로 변했죠. 제 이름은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병사였습니다. 양로원에서는 매달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열어요. 이번엔 세계 음악 감상회였습니다. 처음엔 관심도 없었어요. 휠체어를 밀고 가는 간호사를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얌전히 따라갔을 뿐이죠. 오늘따라 왼쪽 다리 의족이 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음악 감상회는 지루했어요. 이탈리아 칸초네, 프랑스 샹송. 눈을 감고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귀에 익숙한 멜로디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꿈인 줄 알았습니다. 그 시절, 그곳에서만 들었던 그 노래. 돌아와요, 부산항의 그리운 내 고향으로. 가사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애절한 멜로디는 제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눈을 뜨자 옆자리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절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던 거죠. 마이클, 괜찮으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 노래는 제가 70년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을 한순간에 끄집어냈으니까요. 한국, 전쟁, 그리고 저를 구해준 그 한국인 김영호. 행사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니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요. 오랫동안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 같았습니다. 70년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 떠올리지 않았던 기억들. 그때 손자 제이슨이 방문했어요. 22살 대학생인 제이슨은 요즘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습니다. 무슨 BTS니 블랙핑크니 하는 그룹들이요. 늘 그런 음악을 들려주려 해서 귀찮게 했죠. 오늘은 그런 제이슨의 모습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5만 명 넘었어요. 제이슨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건조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론 자랑스러웠어요. 제이슨은 제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할아버지, 울었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평소라면 괜찮다고 얼버무렸겠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 노래가 제 마음의 벽을 무너뜨렸어요. 오늘 한국 노래를 들었단다. 조용필이라는 가수의 돌아와요 부산항해라는 노래. 제이슨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와, 조용필이요? 한국의 레전드 가수인데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 노래를 아세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70년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1950년 내가 21살 때였단다. 한국 전쟁이 막 시작되었을 때. 그렇게 제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나이에 비로소 말할 수 있게 된 이야기. 부산항의 노래가 불러온 70년 전의 기억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1950년 여름, 저는 농장 일을 돕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읽었죠. 솔직히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지도를 찾아보고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징집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부모님은 말리셨지만 저는 어쩐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직 젊었으니까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이게 전쟁이구나였습니다. 처참한 풍경, 피난민들, 그리고 끝없는 두려움. 저희 부대는 낙동강 전선에 배치되었어요. 북한군의 남하를 막는 임무였습니다. 전투는 매일 계속됐어요. 밤에는 포성이 자장가가 되었죠. 부대원들과 깊은 우정을 나눴습니다. 특히 톰 윌슨과는 형제처럼 지냈어요. 톰은 언제나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죠. 마이크, 이 전쟁이 끝나면 한국 여자랑 결혼해서 여기 살겠어.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톰은 돌아가지 못했어요. 인천 상륙작전 이후 북진하던 중 전사했습니다. 1951년 1월 제1차 중공군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 우리는 후퇴했어요. 수많은 전우들이 쓰러졌습니다. 저도 그때 부상을 입었어요. 한 마을 근처에서 매복한 적군의 공격을 받았죠. 폭발이 있었고 그 다음엔 어둠뿐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낯선 한국인 남자가 저를 부축하고 있었어요. 김영호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름이죠. 당시 30살쯤 되어 보이는 그는 농부였어요. 폭발로 제 왼쪽 다리가 심하게 다쳤고 김영호는 저를 업고 몇 시간을 걸어 미군 의무대까지 데려갔습니다. 의식이 흐릿했지만 김영호가 걸으며 노래를 부르던 기억이 납니다.
그 멜로디가 바로 오늘 들은 그 노래였어요. 물론 당시에는 조용필의 노래가 아니었겠죠. 아마도 민요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선율은 같았어요. 제 귓가에 그 멜로디가 각인되었습니다. 미군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김영호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제 왼쪽 다리는 무릎 아래로 절단해야 했어요. 의사는 제가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김영호가 저를 데려오지 않았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회복하는 동안 김영호를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전쟁 중이었고 그는 평범한 농부였으니까요. 제 군번줄 하나를 그에게 주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감사의 표시였겠죠.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 대한 기억을 억누르며 살았습니다. 의족을 하고 새 삶을 시작했어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제 아들 로버트는 지금 60대가 되었고 손자 제이슨은 대학생이 되었죠. 가족들에게 전쟁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특히 김영호에 대해서는요. 그 기억은 너무 아프고 복잡했으니까요. 제이슨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약 2년 전부터였습니다.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서울에 6개월간 머물렀거든요. 돌아온 제이슨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에서는 하루 종일 한국 음악이 흘러나왔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웃고 울었죠. 처음엔 그저 일시적인 관심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BTS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룹이라고요. 제이슨이 흥분해서 보여주는 영상을 저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의상을 입은 젊은이들이 춤을 추고 노래하는 모습이 영 낯설었어요. 내가 피 흘린 나라의 음악을 왜 듣는 거냐? 그런 시간에 공부나 해. 신경질적으로 말했죠. 제이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한국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이세요? 거기 가보면 알아요.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제이슨은 제가 한국 전쟁 참전 용사라는 사실만 알았지 제 왼쪽 다리를 잃은 이유나 김영호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저 고집센 노인네가 외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겠죠. 제이슨은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와 케이팝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엔 별 관심 없었지만 구독자가 늘어나는 걸 보며 놀라웠습니다. 젊은이들이 그토록 한국에 관심을 갖다니 이해할 수 없었죠. 어느 날 저녁 제이슨이 한국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김치, 불고기, 잡채. 이름도 생소한 음식들이었어요. 처음엔 거부했지만 제이슨의 간곡한 부탁에 한 입 먹어봤죠. 그런데 웬걸 맛있었습니다. 특히 불고기는 정말 맛있었어요. 할아버지, 맛있죠? 이런 음식을 한국 전쟁 때도 드셨어요? 질문이 순수했지만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전쟁 중에 먹었던 건 주로 군 배급품이었죠. 하지만 가끔 한국 민간인들이 나눠주던 따뜻한 밥과 국이 생각났어요. 특히 김영호가 제게 끓여줬던 맑은 국물의 맛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니, 그땐 그럴 여유가 없었단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이슨의 유튜브 채널은 점점 성장했어요. 5만 명이 넘는 구독자가 생겼고 한국 회사들에서 협찬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론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제가 젊은 시절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나라가 이제는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되었다니. 제이슨이 큰 소식을 들고 왔을 때는 가을이 깊어가던 때였습니다. 한국의 방송사에서 그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한류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한국을 방문해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한국에 가게 됐어요. 믿어지세요? 제이슨의 눈은 별처럼 반짝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지만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제이슨이 읽기라도 한 걸까요? 할아버지, 같이 가실래요? 한국 정부에서 참전 용사들에게 특별 초청 프로그램이 있대요. 제가 알아봤어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70년 만에 다시 한국에 간다고?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날 들은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양로원 음악 감상회에서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들은 날 이후 제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밤마다 꿈속에서 한국의 풍경이 나타났어요.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쏟아졌죠. 특히 부산에서의 짧은 휴가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1951년 봄 부상 후 회복 중이던 저는 하루 외출 허가를 받아 부산 시내로 나갔어요. 의족에 적응하는 중이라 걷기가 불편했지만 답답한 병원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부산항 근처 작은 찻집에 들어갔죠.
그곳에서 한 노인이 검은고 같은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어요.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멜로디였습니다. 비록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선율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그날 이후 70년간 잊고 지냈던 그 노래가 양로원에서 다시 제 귀에 들려온 겁니다. 조용필의 목소리로요. 같은 멜로디지만 현대적으로 편곡된 버전이었어요. 그러나 그 감정만큼은 똑같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저는 제이슨에게 부탁했습니다. 제이슨, 조용필이란 가수에 대해 더 알려줄 수 있니? 제이슨은 눈이 동그래졌어요. 제가 먼저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이죠, 할아버지. 조용필은 한국 대중음악의 대부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50년 넘게 활동하신 레전드죠. 제이슨은 태블릿을 가져와 조용필의 공연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매너, 폭발적인 가창력. 놀라웠어요. 특히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부르는 모습에서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1976년에 발표된 곡인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제이슨이 설명했습니다. 1976년. 그때 저는 이미 미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있었죠. 한국에 대한 기억은 깊이 묻어두고 살았고요. 하지만 이 노래는 제 기억 속의 멜로디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제이슨, 이 노래가 내가 전쟁 중에 들었던 민요와 비슷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제이슨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때 들으셨던 노래가 조용필의 노래랑 비슷하다고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70년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래, 내가 부상을 입었을 때 나를 구해준 한국인이 있었단다. 김영호라는 사람이었지. 그가 나를 업고 미군 병원까지 데려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멜로디였어. 제이슨은 숨을 죽이고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영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주었어요. 폭발로 왼쪽 다리를 잃은 일, 김영호가 저를 업고 몇 시간을 걸었던 일, 그리고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하고 헤어진 일까지. 할아버지, 그동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이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말하기 어려웠단다. 너무 아팠거든. 내 다리만이 아니라 마음도. 그날 밤 제이슨과 저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이유, 그리고 내면 깊숙이 숨겨둔 감사함과 그리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제이슨은 진지하게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 유튜브 채널에 이 이야기를 올려도 될까요? 김영호 씨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제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어요. 마치 저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해보자.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제이슨의 유튜브 채널에 제 이야기가 올라갔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미국 병사를 구한 영웅 김영호를 찾습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죠. 제이슨은 제 사진, 참전 기록, 그리고 김영호에 대한 기억을 상세히 담았어요. 저는 카메라 앞에서 직접 이야기도 했습니다. 70년 전 한국 전쟁에서 저를 구해주신 김영호 씨를 찾고 있습니다. 당시 그분은 30살 정도였고 농부였으며 경기도 어느 마을에 살고 계셨어요. 제 군번줄을 갖고 계실 겁니다. 처음엔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70년이나 지났으니 김영호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컸고 가족들도 저를 기억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이슨의 영상이 한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뉴스 프로그램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뤘고 참전용사와 은인의 70년 만에 재회라는 주제로 특집 기사가 나왔어요.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김영호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 전쟁 참전자들의 가족들이 연락해왔어요. 하지만 정확히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떤 김영호는 군인이었고 또 다른 김영호는 당시 너무 어렸고 제가 기억하는 그 김영호와는 달랐죠.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제이슨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꼭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한편 한국의 방송사에서 공식 초청장이 왔습니다. 저와 제이슨을 한국으로 초대해 참전용사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김영호를 찾는 여정을 기록하고 한국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기획이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90세의 나이에 그 먼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의족으로 생활한 지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편했고 통증도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시 한국 땅을 밟고 싶다는 강한 욕망이 솟아올랐습니다. 결국 결심했어요. 가자, 제이슨. 한국에 가서 김영호를 찾아보자. 준비는 철저히 했습니다. 의사의 건강 체크, 여권 갱신, 참전용사 증명서 확인. 제이슨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챙겼어요. 한국 방송사에서도 노인을 위한 특별 항공편과 의료진 동행을 약속했습니다. 출발 하루 전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경상북도 안동의 한 마을에서 온 제보였습니다. 어떤 노인이 미국 군인의 군번주를 평생 간직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죠. 그 노인의 이름은 김영호는 아니었지만 김영호의 친구라고 했어요. 김영호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아들 김민수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정말 그 김영호일까? 군번줄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제이슨, 이게 정말 내 김영호일까? 제이슨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곧 한국으로 떠나니까요. 그렇게 저희의 한국 여행은 새로운 목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귀환이 아닌 70년 전 저를 구해준 은인을 찾는 여정이었죠. 비행기를 타기 전날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김영호가 저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어요. 13시간의 비행은 90세 노인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내에서 2번이나 다리 통증으로 깨어났고 숨이 가빠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마치 인생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아 떠나는 여정 같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70년 전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초현대적인 공항, 반짝이는 빌딩들, 깨끗한 거리.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한국이에요. 어때요? 제이슨이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어요. 믿기지 않는구나. 내가 기억하는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는데. 공항에는 방송국 직원들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마이클 브라운 참전용사 환영합니다라는 한글 팻말을 들고 있었죠. 놀랍게도 몇몇 젊은이들은 제게 꽃다발을 건네며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참전용사님.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가 참전했던 전쟁이 끝나고 수십 년 후에 태어났을 텐데 여전히 감사함을 표현하다니. 예상치 못한 환대였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은 더욱 놀라웠어요. 고속도로는 최신 차들로 가득했고 도시는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한강을 건널 때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70년 전 이 강은 피와 눈물로 얼룩져 있었는데. 제이슨, 놀랍구나.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줄은 몰랐어. 제이슨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키신 나라예요. 자랑스러워 하셔도 돼요. 호텔에 도착해서는 휴식을 취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너무 아름다웠고 마음은 김영호를 만날 생각에 설렜어요. 다음 날 첫 방문지는 전쟁기념관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자 많은 관람객들이 저를 알아보았어요. 제이슨의 유튜브 덕분이었겠죠. 사람들이 다가와 인사하고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전쟁기념관은 한국 전쟁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낙동강 전투, 인천 상륙작전, 흥남철수. 제가 경험했던 전쟁의 장면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참전국 전시관에서는 미국 참전 용사들의 사진과 이름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제 부대원들도 있었습니다. 톰 윌슨의 사진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제이슨, 이 사람이 내 친구 톰이란다. 함께 전투했는데 돌아가지 못했지. 전시관에 한국 담당자가 다가왔습니다. 브라운님, 특별히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는 저희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최근에 추가된 전시물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브라운과 김영호 전쟁 속의 인간애라는 제목의 전시였어요. 제 이야기가 벌써 전시관에 올라온 겁니다.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담당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브라운님의 이야기가 한국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영호 씨를 찾는데 동참하고 있어요. 그날 오후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 전쟁 경험과 김영호에 대한 기억을 자세히 물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건 처음이라 떨렸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김영호 씨는 제 목숨을 구해준 영웅입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70년 동안 그분께 감사 인사를 하지 못한 것이
제 인생 최대의 후회입니다. 인터뷰가 방영된 후 더 많은 제보가 들어왔어요. 특히 안동에서 온 제보가 가장 유력했습니다. 김영호의 아들이라는 김민수 씨가 아버지의 유품 중에 미군 군번줄이 있다고 했거든요. 방송국에서는 다음 날 안동으로 가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제 심장은 마구 뛰었어요. 드디어 김영호의 가족을 만나게 된다니 감격스러웠습니다. 밤에 호텔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70년 전 이 나라를 위해 싸웠던 젊은 병사가 이제는 노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가족을 만나게 될 거예요.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들으며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파주로 가는 길은 한국의 아름다운 시골 풍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초록빛 논과 산, 깨끗한 하늘. 제가 기억하는 한국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특히 산의 능선은 7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그대로였어요. 할아버지, 긴장되세요? 제이슨이 물었습니다. 그럼 무척 긴장되는구나. 70년 동안 기다려온 만남이니까. 파주에 도착하자 현지 주민들이 저희를 맞이했어요. 마을 입구에는 마이클 브라운 참전용사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마을 회관에서 김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약 70세 정도 되어 보이는 그는 꼿꼿한 자세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그는 깊은 절을 했습니다. 브라운 씨,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 아버지 김영호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목이 메었습니다. 김민수는 아버지에게서 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김영호는 죽기 전까지 제 군번줄을 소중히 간직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가 구한 미국 병사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갔을까? 하고요. 김민수는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군번줄이 있었어요. 제 이름과 군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70년 전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이건 정말 제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민수는 아버지 김영호의 사진도 보여주었어요. 젊은 시절의 김영호는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습니다. 단단한 체격, 따뜻한 눈빛. 그 시절 그는 30살이었고 전쟁 중에도 용기와 인간애를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항상 미국 병사 이야기를 하셨죠. 그 병사가 살아있다면 꼭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김영호도 저를 잊지 않았다니. 그동안 저만 기억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죠. 그날 오후 김민수는 저희를 김영호의 묘소로 안내했습니다. 파주의 조용한 언덕에 있는 작은 묘였어요. 저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의족으로 천천히 걸어가 묘 앞에 섰습니다. 김영호 씨, 70년이 지나서야 찾아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살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묘 앞에 꽃을 두고 깊은 절을 했습니다. 미국인인 제가 한국식으로 절을 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제 마음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이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 방송국에서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조용필이 곧 서울에서 특별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제이슨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직접 들려주고 싶다는 메시지와 함께요. 공연 당일, 저는 특별석에 앉았습니다. 공연장은 수천 명의 관객으로 가득 찼어요. 조용필이 무대에 등장하자 관객들은 열광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였지만 그의 에너지와 카리스마는 여전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손님이 계십니다. 조용필이 말했습니다. 한국 전쟁 참전 용사 마이클 브라운 씨입니다. 70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관객들이 일제히 저를 향해 돌아보고 박수를 쳤어요. 저는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이런 환대를 받을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조용필이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자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김영호가 불렀던 그 노래, 제가 부산에서 들었던 그 멜로디. 조용필의 목소리로 더욱 아름답게 다가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제이슨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조용필이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브라운 씨, 당신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노래가 당신의 기억을 되살렸다니 영광입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김민수가 무대 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오래된 LP 레코드였습니다.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의 원본이었죠.
아버지가 이 음반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브라운 씨에게 드리고 싶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날 밤 저는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조용필의 노래, 김영호의 아들과의 만남,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 모든 것이 70년간의 기다림을 보상받기에 충분했어요. 챕터 8 화해와 새로운 시작.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70년 전 제가 잠시 휴가를 보냈던 그 항구 도시를 다시 보고 싶었어요. 김민수와 그의 가족, 그리고 제이슨이 함께했습니다. 부산항은 제가 기억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전쟁의 상처는 사라지고 현대적인 항구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다의 푸른빛과 파도 소리는 여전했어요. 그 옛날 제가 찻집에서 노래를 들었던 그때처럼. 할아버지, 기분이 어떠세요? 제이슨이 물었습니다. 평화롭구나, 제이슨. 마치 원이 완성된 느낌이야. 김민수는 저희를 작은 카페로 안내했어요. 관광객이 많지 않은 현지인들이 주로 찾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브라운 씨, 저희 아버지와 당신의 인연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민수가 말했어요. 그 어려운 시절에 서로 도왔던 것처럼 저희 두 가족도 이제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되었네요.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전쟁에서 시작된 인연이 70년이 지나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지다니 기적 같았어요. 부산항을 바라보며 조용필의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제는 그 가사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움, 희망, 그리고 귀향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제이슨은 이 모든 여정을 영상으로 담았어요. 유튜브 채널에는 이미 수백만 뷰의 영상이 올라가 있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저희 이야기에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한국 전쟁을 다르게 볼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요. 부산 방문 중에 우리는 유엔 전쟁기념공원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여러 국가의 군인들을 기리는 비석이 있었어요. 제 전우들의 이름을 찾아보았습니다. 특히 톰 윌슨의 이름을 발견했을 때는 가슴이 아팠어요. 이 친구가 당신이 자주 이야기하던 그 톰인가요? 김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래요. 내 가장 친한 친구였죠. 인천 상륙작전 때 잃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민수는 묵묵히 제 옆에 서서 함께 묵념을 했어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우리는 같은 슬픔과 존경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정부에서 특별한 환송 행사를 열어주었습니다. 참전용사 감사 메달을 수여했고 젊은이들이 전통 공연을 보여주었어요. 행사장에는 여러 참전국 대사들도 참석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직접 마이크를 들었어요. 브라운 씨 같은 참전용사들 덕분에 오늘날 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호 씨 같은 분들 덕분에 인간애가 전쟁의 어둠 속에서도 빛날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는 한국 전쟁의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소중한 증언입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제이슨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내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눌 거란다. 참전용사 모임에서 학교에서. 사람들이 한국 전쟁의 진짜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어. 귀국 후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참전용사 모임에서 제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많은 참전용사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제이슨의 유튜브 채널은 참전용사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했습니다. 한국 전쟁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쟁에서 인간애를 보여준 이야기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김민수와도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내년에 가족과 함께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들을 저희 집에 초대했죠. 벌써부터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김영호를 통해 받은 또 다른 선물인지도 모르겠어요. 조용필의 LP는 제 침대 옆에 놓여 있습니다. 때때로 그 노래를 들으며 한국에서의 추억을 떠올려요. 이제는 슬픔이 아닌 감사와 평화의 마음으로 기억합니다. 90세의 나이에 찾은 인생의 완성. 돌아와요 부산항해라는 노래 한 곡이 가져다준 기적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시작된 인연이 음악으로 이어지고 세대를 넘어 새로운 우정으로 피어난 이야기.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떠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한가득에서 아름다운 마음을 모아 사연자분 전달해드리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더 빠르게 감동적인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